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밤 백악관 상황실과 대륙의 지하 벙커는 극명하게 엇갈린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탄식이 터져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들을 단 4시간 만에 울고 웃게 만든 사건.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반도의 동쪽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거대한 대륙의 오만을 작은 반도의 침묵이 무너뜨린 그날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성 사진에 주목해 주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거대한 땅덩어리가 보입니다. 바로 아시아 대륙의 동부 해안 지역입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렸던 이곳이 지금은 완벽한 암흑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그 옆에서 대나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작은 반도가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반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대 대륙 국가의 전력망 전체가 멈춰서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기롭게 에너지 공급 중단을 선언하며 이세를 떨치던 대륙의 지도자. 하지만 그 결정은 결국 자국의 경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방의 최고 정보기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한반도가 조용히 숨겨왔던 경이로운 에너지 기술. 그날 밤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사건의 전말을 저는 그날의 목격자로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워싱턴 DC 에너지부 동아시아 전략 분석관으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동방의 가스관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중동의 오일머니 전쟁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의 경험과 세계관이 그날 밤처럼 무참히 깨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2025년 11월 어느 늦은 밤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편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코드명, 동해의 태양. 당시 대륙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청년 실업률은 30%를 돌파했습니다. 내부의 불만은 용암처럼 끓어올라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체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수도의 거리를 채우고 있었죠. 대륙의 지도자에게는 국민의 분노를 외부로 돌릴 희생양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적이 된 것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장 만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원 하나 없이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공급망만 차단하면 금방이라도 무릎 꿇을 것이라 판단했던 겁니다. 대륙의 관영 언론들은 연일 한반도를 향해 비난의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바다로 막힌 작은 반도가 감히 대륙에 맞서려 하는가, 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주제에 같은 노골적인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시, 대륙 외교부 책임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전 세계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한반도로 향하는 히토류와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이는 반도의 내정 간섭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반도가 멈추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돼. 이건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야. 국무부 차관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당연히 국가적인 패닉 상태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특사를 급하게 협상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비상 국무회의라도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는 시위는커녕 시민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고 대형마트의 사재기 현상조차 없었습니다. 현지 특파원이 보낸 영상 속 시민들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은 오히려 2%나 상승하는 기현상까지 보였습니다. 도대체 내일 당장 공장이 멈출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반도 정부의 공식 논평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륙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다. 무언가 거대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꿈, 바로 동해의 태양입니다. 화면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전환되었고 거대한 원형 구조물 중심에서 푸른 빛이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0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심해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바닷물에서 추출한 중수소를 연료로 무한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죠. 현재 가동 중인 1호기는 원자력 발전소 20개를 합친 출력을 자랑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한반도가 핵융합을 상용화했다는 말인가? 지도자의 선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에너지 완전 자립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대륙의 희토류도 중동의 석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륙이었습니다. 수도의 지하 벙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핵융합을 상용화했다고 지도자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압박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뒤였습니다.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강경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군 함대를 출동시켜 제7광구로 전단을 급파해 저 시설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라. 그날 저녁 9시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가 제7광구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서방 안보기관은 즉시 한반도 국방부의 지원 의사를 타진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우리 기술로 정리하겠습니다. 대륙 함대가 30km 지점까지 접근한 바로 그 순간 플랫폼 중심부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대륙 함대 전체를 감쌌습니다. 지휘관님,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제 시스템 다운. 통신 두절. 함교는 순식간에 압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핵융합 발전소의 무한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초전도 전작이 방어막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 대륙의 자랑스러운 함대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의 데이터 센터, 산업부 장관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엔터키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장관이 심호흡을 한 뒤 키를 눌렀습니다. 클릭. 그 순간 대륙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 통제권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동부 금융가의 데이터 센터가 멈추고 수도의 스마트시티 제어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교통망이 마비되었으며 남부의 공장 생산 라인이 일제히 정지했습니다.
한반도 정부가 지난 10년간 대륙의 모든 인프라에 심어진 자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의 보안 네트워크를 원격으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한국산 부품으로 채워왔던 대륙은 그 의존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4시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대륙이 암흑 속에 잠기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보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13억 인구의 심장이 한반도의 기술력에 의해 멈춰선 것입니다. 결국 새벽 2시 대륙 지도자로부터 긴급 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솔함을 인정합니다. 제발 시스템을 복구해 주시오. 하지만 한반도 지도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유감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귀국의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암흑 속에서 계속 머물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전기를 구매하십시오. 가격은 우리가 정합니다. 계약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세계 지도는 완전히 새로 쓰였습니다. 한반도는 하룻밤 사이에 에너지 독립을 넘어 세계의 에너지 패권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무한 에너지가 있는 유일한 땅.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대륙을 떠나 한반도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협력 조약을 체결했고 이웃 섬나라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했으며 심지어 중동 산유국들조차 핵융합 기술 협력을 간청해왔습니다. 화석연료의 시대는 저물고 청정 융합 에너지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알아야 합니다. 20세기를 석유가 지배했다면 21세기는 핵융합 에너지가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 바로 한반도가 서 있다는 것을 대륙은 오판했고 한반도는 증명했습니다. 준비된 자를 과소평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말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10년간 침묵하며 칼을 간 국가는 단 하루 만에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위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어둠에 잠긴 대륙과 홀로 빛나는 반도.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해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